TV로 떠나는 과거 여행 레트로 36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트로 365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네. 이 90년대가 참 재밌는 시대라는 게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쵸. 생각해보니까 맞네, 핸드폰이 맞네. 없다가 생겼고 LP 테이프 CD로 듣다가 그쵸, 그쵸. MP3가 생겨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맞네. 저희 레트로 365의 거의 모든 그 90년대 테이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아날로그틱한 감성에 디지털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절 그 모습들 맞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재밌는 세대였다, 재밌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진짜 그 시대도 지금도 이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어. 얘기하기도 편하고 얘기하기도 편하고 맞아요. 나름 인생 정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막상 지금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이랬나? 우리가 좀 너무 그랬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것도 좀 있고. 과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는 또 어떤 걸 느끼실지 그쵸?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네.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요. 그때 그 시절 빅 이슈들. 90년대 후반에 이게 그랬다고? H.O.T 이런 것들. 오빠들? 오빠는 맞아요? H.O.T가? 오빠지. 네, 오빠예요. 잘생기고 돈 많으면 다 오빠지. 알겠어요. 네. 오빠들. 자, 과연 어떤 빅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넘버 1995-0912 VCR 플레이! 버린 쓰레기만큼 값을 치른다는 쓰레기 종량제 원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그러나 관리 소장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그 쓰레기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지역에도 저희가 그 쓰레기 종량제를 갖다가 적극 그 권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모든 상가에서 자기 그 쓰레기는 전부 다 그 종량제가 아마 잘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리 얘기죠? 소장의 말과는 달리 종량제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우리가? 전까지는 없었다는 그랬나요? 얘기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왜 지켜지지 않는가? 저희 그 소음관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면적이 약 한 110제곱킬로미터에 되는 그 광대한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 홍보를 갖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 그 소음관을 갖다 찾아주시는 그 탐방객들한테 일일이 저희가 그 설명하기가 참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금강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어느 판매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또 달러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쓰고 이건 또 이제 매점이나 또 민박집들은 우리 있는 데와 사가지고 가는데 그건 다 안 사가지고 가시죠. 피서객들이 전혀 안 사겠네요. 그럼 안 사가지고 가시죠. 원래 이런 관광지 이런 데서는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보내기로 했는데 안 사가지고 가죠. 안 사갑 전혀 안 사갑니까? 저 이제 그거 갖다가 놓으면은 이제 그 청소분들이 이제 그거 넣는 거지 이제. 그 텐트비 받으니까.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그 봉투 넣어서 하는 종량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 집집마다 또 전부 다 태워요. 태웁니까? 예. 그렇죠. 태운다고요? 예. 쓰레기를?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자신이 버린 만큼 값을 치르게 하여 점차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환경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정책이 국립공원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의 쓰레기 종량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피서지에서의 쓰레기는 피서객들의 책임이지 주민들의 책임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종량제는 이제 서서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피서철이 끝날 때마다 산과 바다 그리고 계곡이 넘치는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사람들은 가슴 아파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야, 30년 전에 이 쓰레기 종량제가 없었죠. 예, 없어서 이제 막 도입이 되면서 예, 그때 당시의 모습이 예,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놀러 가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냥 거기다 그냥 좀 버리고 왔던 기억이 있긴 있었는데, 아 지금은 절대 안 돼. 안 돼. 사실 그때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그냥 마을 주민들이 치워 주셨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버리고 왔었는데 아유. 사실 저도 되게 시골이잖아요. 저희 시골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불태워요, 사실. 아 그래요? 아궁이가 있거나 어. 뭐 있으면 사실 거기다 다 불쏘시개로 집어넣어 버리면 끝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시골에는 태워서는 안 되는 것들도 그쵸. 그냥. 지금은 확실하게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다 분리해 배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냥 다 시골이니까 있는 예, 대로 없는 괜찮아. 대로 그냥 다 그냥 뭐 음식물 쓰레기 이거 먹으면 엄마 이거 어떻게 넣어? 그럼 이제 그냥 뭐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사실 요즘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많은 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큰 재활용 봉투 사가지고 거기다 다 때려 넣잖아요. 아 그렇죠. 버릴 때. 어떻게든 그냥 여기 한 봉에다 끝낼 거다라는 야심차게. 근데 그거 하다가 중간에 꼭 그렇게 옆구리가 터져. 찍 터져. 그때 테이프. 이모 아저씨. 이럴 때 이제 성형 이렇게 들어가. 해서 입으로 쫙 찢어가지고 거기 딱 붙여. 성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또 쌓다가 또 터져. 찍 찢어가지고 또 붙여.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 입에서 테이프 냄새가 그렇게 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요 정도면은 이 정도 쌓았고 거기를 테이프로 이렇게 가봐. 하고 이렇게. 와, 나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치우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그게 이게 어느 적정선에 넣어서 이렇게 접혀져야 그럼요. 돼요. 예, 묶여야 됩니다. 묶여야 돼요.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황했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듯이 예전에 없었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예전엔 담배를 맞아요. 아무 데서나 야 예전에는 진짜 아무 데서나 버스에서도 폈어요. 네가 안 믿으시는 분들 많을 버스 거야. 뒷자리. 버스 뒷자리 그 재떨이 보면은 이렇게. 재떨이 다 있었어요. 예. 그거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이제는 차가 나와도 그거 네. 없어졌고. 사무실 내에서도 그냥 흡연했어요. 와, 그것뿐이에요. 솔직히 음식점만 가도 느끼잖아요. 식당 가서도 할아버지들, 뭐 아저씨들은 그냥 피고 이제 김치찌개 하나요? 그리고 담배 불부터 붙이고. 맞아. 근데 요즘 가보면 어딜 가나 재떨이라는 거 없죠, 자체를 없죠. 실내 몰라요. 흡연은 뭐 거의 거의. 없죠. 예, 네. 이제는 아예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버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안전벨트 의무화. 안전벨트? 옛날에는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안 어디 있어? 맸어요. 안전벨트 어디 있어? 애들이 버스에 가다 일어나가지고 엄마 그리고 뛰어오고. 그렇지. 고속버스에서도 그냥 타도 아저씨들이 좀 잡아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고. 뒷좌석도 의무로. 아, 그렇지. 뒷좌석. 뒷좌석까지도 이제 다 의무잖아요. 예전에는 안전벨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스 타면 특히 이제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엄마들끼리 이제 버스 타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관광버스에서 출발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박자의 춤을. 그 차가 흔들리면 더 좋아해. 아이고, 아저씨가 기사님 일부러 브레이크도 한번 살짝 밟아주고. 맞아. 기사님이 일부러 씩 웃으시면서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몇 년 전에도 막 관광버스 단속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라진 이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계속해서 다음 볼 영상은 네.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빗자루를 만들어 온 동네. 예. 그 동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척 소식이에요. 삼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과연 그 당시에 삼척의 빅 이슈가 뭐였는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넘버 19970405 플레이! 자, 이번에는 97 네. 미스 해당화 진 김현옥 씨가 소개해드리는 아이고 벌써 보셨어요? 네, 무슨 분석입니까? 네. 예, 해당화 심기 그 현장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해당화 심기 운동 3년째라고 합니다. 네. 일단 화면 보시죠. 고향 바닷가의 해당화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식수 행사를 맞아 이 운동이 지속되고 예, 고향 바닷가의 발전되어야 해당화를 한다는 심자. 이 운동은 삼척 시민들과 모자에 해당화라고 추모사들이 써 있습니다. 펼치는 녹색 시민 운동입니다. 자연사랑과 보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지난해에 아름다운 이어서 올해도 민주당 많은 자리가 분들이 있고 참여해 성황을 특히 이뤘는데요. 저희들이 삼척 살고 출신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요. 상당히 마을 우리가 사람들 필요하고 또 군부대 장병들까지 함께한 아주 뜻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해당화 묘목인데요. 보통 1년생, 2년생을 심는다고 해요. 이날 행사에는 약 500명가량이 참여했는데 지난 27일에도 15,000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예, 맹방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이곳 맹방 해수욕장에서는 해당화 심기 운동이 한창인데요. 약 10년 전만 해도 이곳 해변에는 해당화가 만발했었다고 합니다. 80년대 그러나 얘기하는 해당화가 거죠? 약재로 쓰이면서 요즘은 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한 지역 주민들과 출향 인사들이 이곳에서 해당화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날씨도 약간 흐린 게 비도 올 것 같아서 이 해당화 심기는 아주 적당한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함께 우리도 그 해당화 한번 심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예, 지금 해당화 심고 계신 거죠? 네네. 요거 묘목이네, 그죠? 네. 요거 한 얼마나 된 거예요? 한 1년? 2년생입니다. 2년 정도 네, 된 2년 차.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오늘 저도 좀 심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심는 거요? 예, 저도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 그루 좀 심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근데 가시가 많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갑도 준비해 왔는데 장갑 끼지 말고 심어야 가시가 밝히면 기름에 남을 텐데. 그런가요? 무서운 개그를. 그냥 50cm 파서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생이기 때문에 잘 삽니다. 이게 잘 사는 예, 거예요? 해당화를 심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모래밭이어서 구덩이 파기도 쉬운데요. 약 50cm가량 판 다음 묘목을 놓고 흙을 덮은 다음 잘 밟기만 하면 되죠. 모래이기 때문에 꼭꼭 좀 밟아 주시고. 아, 이게 모래니까? 예. 그리고 이게 뭡니까 뿌리가 예. 줄기가 안 묻히도록 아, 좀 당겨주면서 꼭꼭 밟아줘요. 아, 그러면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요 조그만 거 요것도 해당한가요? 예, 이것도 해당하는데 이게 네. 1년생이고 이게 2년생. 해당화 묘목은 보통 1년생, 2년생을 쓰는데요. 작지만 1년생 묘목이 활착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지금 해풍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가시가 총총한 이것이 3년생에 해당합니다. 3년생이면 어느 정도 키가 자라겠지만 피서철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제대로 크질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막 망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해수욕철 지나면은 뭐 훼손도 많이 되고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이거 보시다시피 전부 동참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관에서 이렇게 심는다 이러면 지켜지는 것도 문제 되겠지만은 이 지역 주민이 전부가 동참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훔쳐가기 좀 힘들 겁니다.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예. 괜히 잘못 훔쳐가다가 들키면 그건 아주 몰매 맞을 것 같아요. 예, 훔쳐가지고 안에 망아를 못 빠져나가. 그죠? 예. 야, 저 철조망 기억나십니까? 예, 해당화 뿌리가 당뇨병의 특효라는 소문이 나면서 해당화가 멸종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결국 고향 바닷가의 해당화를 사라지게 한 셈이죠. 예전에는 이 동해안에 해당화가 아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구 몸에 좋다고 해서 뽑아가가지고 해당화가 멸종이 됐는데 해당화가 아무리 그 미물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있는 곳에 다시 되돌려놔야 됩니다. 해당화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그 한 풀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그 자발성을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향인사와 지방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3년째 시작한 이 해당화 살리기 운동이 금년 들어서 한 10만 주를 넘어 이제 심고 있는데요. 많은 그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94년에 시작한 해당화 심기 운동은 지금까지 10만 주를 넘어섰고요. 올해 심은 것까지 더하면 15만 주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해당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해당화를 살린 셈이죠. 3, 40년 전에 여기 그 해당화 아주 붉게 폈을 때 우리 명사 심리를 쭉 거늘면서 네. 그 정치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운동도 되고 전 주민이 다 나왔어요. 아주 좋고 이게 또 잘 삽니다. 그래요? 우리 시장님 잘 심으시나 못 심으시나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와서 다시 확인 한번 하시면 예. 잘 살 겁니다. 예. 동네 주민분들이 진짜 다 나오셨네, 어르신들. 그러네. 지금 열심히 심고 계시거든요. 잠깐만요. 이곳에 살고 계세요, 원래? 그러세요? 올해 처음 나오신 거에 해당하신 게? 작년도 나왔댔어요. 또 나오셨었어요? 예. 작년 나오고 금년에 나오고. 이렇게 심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기 좋죠 뭐 옛날 걸 되살리니까 옛날에 이게 어떻게 자라고 우리 키한 적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빨간 꽃 났을 때는 아주 이쁘게 거기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랬고 우리 어려서는 그 열매가 달리거든요.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달리고 그 열매를 잘라가지고 씨를 발리고는 그냥 먹었어요. 먹어보면요 맛있어요. 전에는 이 해당화가 컸거든요. 키가 컸는데 열매도 아주 이런 게 달렸고 물렁물렁하고 따서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오니까 뭐 그런 거다 파고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그게 또 야기를 해서 다 팠는가 봐요. 근데 오늘 생각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 오시니까. 아, 누가 이렇게 가져왔을까? 참 좋다 하면 정말.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게 열매예요. 아, 이게 열매구나. 네네. 해당화 열매. 우선 고향 바닷가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인데요. 이미 영종도 국제공항의 해안 조경수로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5천만 주가 더 심어질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그 묘목을 기르고 있는 곳이에요? 네네. 아이고, 예. 고향의 향기와 그림을 살리는 해당화는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심어질 해당화인 셈이죠. 파종한 지가 뭐 한 20일. 아, 20일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게 되나요? 4월 하순 내지 5월 뭐 초중순이면 봄밭에 이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때쯤 되면 그럼 꽤 크나요? 아니 얼마 안 되죠. 해당화는 싹튀우기가 여가 까다롭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발아한 씨앗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다음 다시 노지에 옮겨서 겨울을 나야만 비로소 1년생 묘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화 심기 운동에는 약 300명가량의 회원이 성금을 보내주셨고요. 농협중앙회에서도 1,000만 원을 기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남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은 30몇 년 전 화면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10,000원 이상의 성금을 내면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요. 이 성금은 고향 바다를 해당화 단지로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여질 겁니다. 네, 올해로 3년째를 맡게 되는 해당화 심기 운동, 네. 고향 바닷가 해당화 심기 운동. 저도 모르셨겠습니다만은 네. 3년 전부터 후원 회원이었습니다. 어머머. 오, 얼마나 우리 봉교영님이. 아름다운 운동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고향 바다에 이 해당화 심자. 근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꾸준히 심어오면은 관광 자원뿐만이 아니라 수익성 작목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네.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애써서 키운 해당화 그냥 뭐 옆에 네. 제쳐두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 예,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잘 가꾸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당뇨에 좋다 그러니까 애써 심어놓은 해당화 뿌리 좀 걱정이에요. 파가는 그런 예.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네. 자, 그 당시 해당화 요거네, 심기 요거. 운동 참여 동료를 위해서 만든 팜플렛 같은 팜플렛이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엽서이죠, 엽서. 그렇죠. 우편 엽서. 엽서. 우편 엽서예요. 여기 팜플렛이 엽서구나. 아니라 팜플렛 리플렛인 줄 아세요? 아니 여기 후원할 수 있는 엽서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추진위 주소 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걸 보내면 후원자가 되는 후원자가 거죠.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우리 그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후원을 하시면서 더 계속 이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때 당시에 저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많이들 지금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도 그때 막 몇만 주 얘기, 50만 주 막 얘기하셨잖아요. 해당화. 지금 맹발 가도 해당화가 피는 시기에 볼 수는 있지만 많이 이렇게 그때 몇만 주를 심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쉬워요 조금. 이때 당시에 우리 형님들, 아버님들, 예, 정말 좋다고 열심을 다해서 이 해당화를 다 심으셨는데, 에이, 지금 2023년도에는 딱히 그렇게 큰 군락지를 보기는 힘들다는 거. 만약에 이게 진짜 정말 더 커지고 부지 크게 막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더라면 아마 맹방 해당화 축제라는 게 그리고 우리 말 씨가 사회를 보지 않았을까. 그럼요. 해당화 열매에 대한. 그렇지. 예.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딱히 맞아요. 뭐. 예. 근데 진짜 아까 호석 씨도 말씀하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좋다는 거는 왜 이거 다 없애야지만 속이 시원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는 약간의 어떤 그때 당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단어가 없었을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것들. 성인병.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뭐 성인병이라는 걸 알잖아요. 뭐 당뇨나, 고혈압, 그쵸. 고지혈증 이게 이제 확실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인병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이거 먹으면 뭔가 활력이 좀 생기더라. 이거 먹으면 뭔가 약간 기운이 좀 좋아지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소문이 났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시골이잖아요. 저는 시골에 나가기만 하면 발레 채이는 게 야관문이었어요. 야관문? 응. 그 좋다는 야관? 열려라 야관문. 지금은 야관문을 시골에 가도 보기 힘들어요. 남자는 야관문. 막 술 담그고 맞아. 하고 뭐 광고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까지 야관문에 대한 그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나가면 야관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고. 우리는 야관문이 진짜 막 자라다가 이게 바짝 마르잖아요. 가을철 되면. 그러면 걔네가 그냥 불쏘시개로 쓰고 정말 그럴 정도로 그냥 저게 뭐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야관문이에요. 아니 우리 동네 분들은 뭐 몰랐겠어요? 어르신들도? 제가 볼 때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야간문을 태웠던 그 연기를 계속 마시는 거야. 연기뿐이에요. 아니 목마르면 뭐 풀 뜯어서 씹어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스태미너가 우리 말씨가 스태미너 좋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 진짜 좋았네.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만나보실 텐데요. 네. 자, 다음 영상은 1996년도 강릉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건이요? 96년도 강릉. 사건? 야, 사건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큰일 같은데. 그렇죠. 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때 당시 그 분위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테이프 넘버 1996-1221 VCR 플레이! 아, 맞아요. 엄청났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아유, 무섭죠. 바로 옆이잖아요. 전 또 삼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최초의 6.25 남침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로 지난 9월 무장공비가 또다시 침투해 우리들을 경악해 했었는데요. 이제는 역사의 현장이 돼버린 이곳 강동면 정동진리에서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은 불과 3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역사의 현장 안인진리 대포항입니다. 그 흔한 표지판 하나 없는 이곳을 찾은 기분은 그야말로 답답하기만 했었는데요. 그래서 발길을 돌린 곳이 바로 당시 무장공비 침투 사실을 최초로 접수했던 강동 파출소였습니다. 전쟁 발발을 방불케 했던 그 긴박함을 당시 신고 접수자와 관계자들을 만나러 간 파출소에서는 명예로운 특진 이후 새 경관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만나고 싶은데 계시나요? 예, 그분들은 11월 20일자로 진급이 돼갖고 전부 타고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셨어요? 예. 이준규 씨가 한 공안시 한 35분경에 그 강릉시 강동면 소재 그 안인진 바닷가 그 대포도만 앞에서 그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가 타고 있다는 그런 신고를 처음에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규 씨 차를 타고 그 현장에 임했을 때는 보니까 그 잠수함으로 보이는 그런 물체가 좀 타고 있었습니다. 정동진리 대포항으로 침투한 이래 민간으로는 4명이나 되는 인명피해를 냈던 이번 사건에서 이 침투 지역이면서 퇴주로 했던 강동면 임곡리, 그저 평온해 보이는 시골 마을에 잠시 동안이지만 평화가 깨졌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아픔 남아있었습니다. 공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이러고 물더라는 길이에요. 그래, 우리는 저녁을 다 먹고 밥이 하나도 없는데 밥을 좀 데리시면 좋을 거 밥이 없어 어떡하느냐 그랬니. 어머니 집에서 얻어먹고 왔다 그러더랍니다. 바보.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곳 이곳 임곡리 주민들은 무장공비와 직접 대면한 사건들 또한 잊을 수 없는데요. 그 생생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무장공비가 이 집에 왔었다면서요.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담배 하나 꺼내요. 담배? 예.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우거든요. 담배를 피우고 예. 그 피우면서 한 개 가방 다 타니까 좀 성냥 우들 같으면 성냥 그가 또 들는데 그 담배가 타니까 고담을 또 우지였어. 그래서 이제 소금 좀 달라고. 예. 그 소금 주니까 여기서 뭐 옆에 조금 하시면 한 업 정도 써. 그래서 그 성냥하고
소음하고 비닐가 싸서. 겁나진 않으셨어요? 네, 겁이 안 나요. 겁나죠. 그날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조은행 씨. 그때 악몽 같았던 기억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저 산에도 막 이렇게 돌려 싸고 요도 싸고 하는데 막 총이 막 다다다다다 막 하고 막 소리가 막 나고 그 저기 조명탕 이제 그 불 밝혀주는 게요. 이 산 저 산으로 막 온 사람이 막 시뻘걸 정도로 막 아주 막 전부 다 벌겋더라고요. 밑에 밥을 싸지도 못하게 막 구인들이 김밥 몇 개 난 것처럼 김밥 좀 주세요 아주머니요. 김밥 가지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오시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 그때 생각하면은 이까지 올 때는 우리 구인들이 모든 것이 불참해가지고 이까지 온다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잘 찍혔으면 이까지 나오지도 못할 텐데. 야,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네요. 그 또 긴박함 아까. 속에서도 군인들의 김밥을 손수 싸던 주민들의 상기된 목소리에서 느껴지듯 전시와 다름없었던 그때의 상황은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될, 또 세월이 흘러도 잊혀져선 안 될 역사적 교훈을 주는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우리의 안보 의식에 경종을 울렸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4,300 국민에게는 더 없는 좋은 전쟁의 기회를 다시 맛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잠수함이 현장에 보존이 안 되고 그 침투했던 지역의 그 침투 사실에 대한 표적 시판도 없어서 외지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에게는 위치를 찾지 못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속히 이 잠수함이 현장에 보존되고 그 당시를 생생히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보 사적지를 건립을 해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세대, 후세대를 위한 일이겠죠? 우리가 지금 사실 4,300명 중에서 한 87%는 전쟁을 겪지 못한 전후 세대고 전쟁을 겪었던 전전 세대도 이제 다 잊혀가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뇌리에서 사라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제도적으로나 어떤 그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효과인데 그렇지 못한 이 현장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동 지역 최대의 사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그 생생한 현장을 안보 사적지화시켜야 함이 절실합니다. 또한 잠수함 보존 설치로 전쟁에 참혹한을 모르는 전후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몫인 셈입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개월 전의 일인데요. 저희가 취재 나간 장소에서는 그나마 떠있던 부표조차 이 파도에 떠밀려서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자, 잠수함 보존 그리고 안보 사적지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당국과 우리 시민들 모두의 안보 의식을 그 경종을 울린 그 계기로 삼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오는 97년 이후에는요 정말 이런 일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벌써 3개월이 지났군요. 네, 마침 뭐 몇 년 전의 얘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못 느끼실 정도로 우리는 이런 아픈 기억들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금방 끓었다가 식는 그 냄비처럼 말이죠. 예.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그 국민들의 국민성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또 이제 아주 놀란 가슴이 아니겠습니까? 임곡리에 살고 계신 분들, 주민들의 그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네. 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를 좀 잊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안보 사적지 그런 것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 네. 추진돼야 됩니다. 네. 강릉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 공비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죠. 저는 뭐 강릉 동해 삼척 그렇죠. 거의 비상 상태. 진짜 왜냐면 넘어오고 어디로 이동했다 하더라 이런 얘기로 거의 전쟁이 났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 그런 정도였어요. 저희 오빠도 그때 당시는 진짜 출동했어요? 다 그때는 예비역들도 그렇지, 다 그렇겠네. 나갔으니까요. 그렇겠네.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 단속하는 거, 그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왔어요 집에. 그리고
이 체포 소식이나 뭐 사상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더 긴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더 그때는 사실은 SNS도 없지, 인터넷도 없지. 그냥 계속해서 뉴스만 보다가 네. 막 뉴스 특보 딱 뜨면 뜨면 이제 아까 그 실질적으로 인터뷰했던 할아버지처럼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어요가 그러면 또 그 일대를 진짜 군부대가 다 또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고 오 무서웠죠. 그때는. 기억하시는구나. 오, 그럼요. 근데 그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뒤로 물론 뭐 지금 현재 모습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저기가 이제 안보 뭐 그죠. 많은 분들이 또 관광지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돼가지고 많이 구경도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또 계속 마련이 됐었었죠. 아까 그 회장 그분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안보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 때는 이런 방공 교육 같은 거를 굉장히 단단하게 시켰거든요. 뭐 저희 때는 더 했죠. 저희 때는 더 했죠. 그쵸. 물론 우리 윗세대, 우리 지금 형님들, 60대, 70대 형님들은 더 했고, 더 했고, 저희 때도 사실은 되게 심했죠. 우리는요, 학교 가다 보면 논에 그 삐라라고 삐라도 해서 많고, 맞아.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삐라 거기에 많았어. 써져 있는 것들이 거의 세뇌글이잖아요. 그거 경찰서에 갖다 주면은 공책도 주고 자도 주고 뭐 이것저것 활동품을 많이 주셨죠. 저희 그 방공 포스터 대회 맞아, 매년 맞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공 표대 표어. 무찌르자 공상단. 맞아.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많았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승복 어린이? 진짜. 그치? 저는 이 이승복 초등학교 고학년 때 되면 수학여행으로 이제 가면 이 이승복 기념관에 가가지고 이것도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웅변 대회 같은 거를 이제 개최를 해요. 웅변 대회? 네. 이승복 기념관 보고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죠? 그걸 보고 이런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 자체에서 이렇게 대회도 좀 열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에서 좀 울림통도 좀 크고 발표 잘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하고 잘하면 이게 리잖아요. 우리는 리에서 이제 면으로 갔다 이게 대회를 이제 쭉쭉 면시 이런 식으로 대회가 있었어요. 웅변 대회. 웅변 대회. 방공 웅변 대회.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했던 게 이 이승복 어린이 이제 대충 이야기죠. 약간 기억나는 어떤 그러니까 뭐 소절이나 뭐 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딱 또 조용히 해야 돼? 다 조용히 해줘요. 저 외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어떤 그 메시지와 함께 탁 마무리해요. 얘는 우리 있다고요. 맞아. 근데 그 웅변학원을 호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안 다녔어요. 왜냐면 웅변학원은? 시티보이들은 웬만한 엄마들이 왜 좀 더 이렇게 잘하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때는 웅변학원은 공부를 조금 좀 취미가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주산학원 쪽으로. 주산학원 쪽으로. 왜냐면 산수, 샘. 이제 공부에 조금 취미가 없는 친구들은 웅변, 뭐 태권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보냈죠. 아니 근데 왜냐면 그래서 저는 주산학원 다녔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회장하고 막 이러려면 더 이렇게 발표도 잘하고 이래서 보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산학원만? 주산학원 다녔죠. 네. 주산학원 다녀서 뭔 득을 봤다고? 지금 문과라 그랬잖아요. 저희 주산학원 다녀서 주산이 그러니까 주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암산. 그치, 주산이 원래는 암산을 위해서. 암산이랑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제가 암산 2단으로서 암산은 참 잘하죠. 암산도 급수가 있어요? 그럼요. 1급, 2급, 3급, 4급. 진짜로? 제가 2단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2568, 9226, 뭐 5248 뭐 이런 식으로 막 더하면 바로 그냥 딱 나오는. 그럼 잠깐만. 우리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뭘 좀 주산도 갖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주판 이거 오랜만에 이거 뭐야 이거. 야 주판을 왜 갖고 와? 야 이거. 주판을 잠깐만 이게 옛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다 떨어요. 자 떨시고 자 이거. 야 털고 자 털고요. 1전이요 2전이요 이거 올려가지고 더 셈하고.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면은 해봐. 이거 저도 지금 주산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도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상과했으니까 했는데 맞네. 네, 했거든요. 256, 뭐 78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너무 작다. 이거 작아요. 이게 옛날에는 또 그리고 이 주판도 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진짜 나무여가지고 나무. 이것도 약간 알에 따라서 이게 진짜. 이거는 좀 잘
자, 그러면 주산이 호석 씨가 지금 이게 주판으로는 뭔가 지금 조금 약간 요거는 굳었다면 손이 굳었다면 머리가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저는 계산기로 호석 씨는 머리로 자, 몇 자리가 제일 다시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하실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이거 짜고 하는 게 아닌데. 짤 오케이. 수가 없어. 나도 지금 내 머릿속에 숫자가 뭐가 일자리. 일자리로? 네, 일자리로. 일자리로? 가볍게 갑시다. 일자리로 한 7, 8개 쑥 불러주세요. 진짜? 네. 내가 왜 더 떨려? 자. 갑니다. 네, 6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는 44. 욕할 뻔했어. 맞아? 맞아요. 오. 와. 이연서 주산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암살을 잘한다고 멋집니다. 자, 그러면 한 자릿수로 지금 했는데 중간에 10자릿수를 두 개만 넣을게요. 작가님도 같이 지금 계산하고 있죠? 갑니다. 갑니다. 자, 4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4는? 53. 맞아요? 놓쳤어. 우리 뭐야? 닭띠는 뭐야? 닭띠! 자, 계속해서 준비한 영상은요. 그때 그 시절 핫 이슈 1998년도 영상입니다. 1998년도 혹시 빅 이슈, 빅 사건. 이때는 알고 있죠. 뭐죠? 경제적인 위기가 굉장히 컸던. 그렇습니다. 네. IMF죠. 과연 IMF 시절에 또 우리 생방송 강원 365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네. 그 당시의 느낌은 또 어땠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 영상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임 넘버 1998-0411 VCR 플레이! 그렇죠. 이제 98년도면은 이런 희망적인 노래가 조금 나가야죠. 97년도에 이제 IMF가 터졌으니까. 맞아요.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기억납니다. 운동. 맞아요. 이때 전 국민이 다 같이 금을 모았어요. 참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진짜. 자, 지난해 연말 IMF 한파가 불어닥친 이후로 이 봄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소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골프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요. 또 외제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기름값이 내려간 이후로 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행렬이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서민들은 아끼고 절약하는 소비 생활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IMF 이후 바뀌어진 소비 풍토 어떤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게요. 98년도는 과연 어땠는지 달라진 서민 풍속도. 서민 풍속이라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니까요. 서민이라는 단어도 사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히 희망차야죠. 그러니까. 98년도는 희망차야 됩니다. IMF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절약을 위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하나, 바로 부지런해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셀프 세차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500원짜리 코인제로 운영되는 이 세차장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차를 할 경우 드는 돈은 대략 2~3천 원 정도. 조금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운동 삼아 손수 세차를 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쏙 들게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돈도 무려 절반 이상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세차장에 맡기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비싸고 가격도 좀 비싸고 하니까 이거 생기고 나서는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요즘에 이제 뭐 IMF 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보다는 한 번이라도 좀 덜 오게 되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손수 세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손수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귀찮으시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 대신 좀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시면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IMF 이후에 많이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수 세차하는 가격이 많이 저렴하죠? 네, 한 2,000원 정도 싸집니다. 손수 세차장 이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가격이 싼 거죠. 그리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잘 되고 또 아무 때나 아무 시간이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기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30년 후에.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주유기 노즐입니다. 40리터를 넣는다고 할 경우 무려 800원이라는 돈이 절약된다고 하거든요. 잠깐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아, 셀프 주유소. 이때는 이게 되게 귀했나 봐요. 오. 셀프 주유법은 조금은 낯선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여러 선진국에선 이미 이 셀프 주유소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급유원이 급유를 하는 동안 어차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던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잠깐 동안 몇백 원이나마 벌어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 이때 막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쓰던 것은 더욱 알뜰히 쓰고 안 쓰던 것은 다시 고쳐서 쓰자. 요즘 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또 한 군데는 바로 재활용센터입니다. 이곳에선 품질 좋은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쭉 둘러보셨나요? 예. 어떻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습니까? 예, 마음에 드는 게 옆에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팔레타 이러니까 제가 요거를 잘해갖고 갖고 갈라 그러거든요. 예. 가격이 얼마라고 해요? 16만 원이라 이런데 제가 조금 빼달라 이래 지금 흥정하는 중이에요. 예. 요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예.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림 꾸려가고 계세요? 가정에서 예전처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생활비가 뭐 한 5, 60만 원 들어간다 이러면은 보통 한 20만 원씩 줄이는 편이에요. 예. 주로 어떤 방법으로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옷도 그렇고 엄마 아빠 옷도 그렇고 반찬에서도 많이 그 줄여요. 보물을 버리는데도 돈이 드는 시대. 그러나 재활용센터에선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안 쓰는 중고 제품들을 무료로 수거해 옵니다. 그리고 정성껏 고쳐서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다시 탄생을 시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찾는 손님들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곳을 찾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시죠. 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세탁기라든가 가전제품 많이 찾아요. 그리고 또 가구 같은 거 저희들은 뭐 좀 싸게 내니까 해야죠.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있는 곳이죠? 그렇죠. 이 재활용센터라는 게 원 그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곳은 시내에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인데요. 저녁 시간을 앞두고 많은 주부님들이 열심히 장을 보고 계십니다. IMF 시대를 맞아서 달라진 것 또 하나, 바로 우리 주부님들이 장보기 습관인데요. 이렇게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려는 노력들이 아주 자주 엿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경제를 잘 이끌고 계신지도 이곳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정경제를 알뜰히 이끌어가는 지혜는 바로 우리 주부들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려는 주부들이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IMF식 장보기 요령. 첫째, 구입해야 할 물품들을 알뜰히 메모해서 충동구매를 피한다. 둘째, 낱개보다는 대량 구입으로 지출을 줄인다. 딸기를 예전에 저렇게 덜어서도 판매를 했네요. 그러면 세일도 하고 싱싱한 물건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장보기를 통해서도 많이 절약이 됩니까? 장보기 네 절약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전 저녁 때 이제 퇴근하면서 세일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이용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장보러 오셨는데 많이 사셨어요? 네, 많이 샀어요. 어떤 거 좀 사셨어요? 지금 빵하고요, 생선 갔어요. 주로 며칠에 한 번씩 장보러 나오시는 편이세요? 3일에 한 번씩이요.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쇼핑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일이 메모를 해갖고 와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그냥 사는 것보다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확실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IMF 기억하십니까? 물론 지금 화면에는 98년도 제작된 테이프니까 뭔가 말씀드렸듯이 노래도 좀 힘차고 희망을 좀 불어 넣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VCR이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98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어요. 진짜 암울했었어요. 97년도는 더 암울했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잖아요.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해서 조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언니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를 꺼냈어요. 근데 그 상자 안에 이 아이 돌 때 받았던 금반지가 쫙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시면서 엄마가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고승이 책 하나 사줄게라고 하면서 그걸 다 들고 나가는 모습. 어제 그때 이제 요렇게 딱 금값이 그리고 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언니도 그걸 다 갖고 나왔어요. 야, 근데 금 모으기 운동한다 그래서 금을 내는 참 우리 같은 나라가 멋있었어요. 없어요. 멋있었어요, 진짜. 진짜 우리 같은 나라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라가 어렵다고 다 그냥 낸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야, 대박입니다, 와,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노석 씨는 솔직히 그때는 대학생이었잖아요. 저야말로 힘들지 진짜 않았어요? 직격탄을 맞았던 세대 중에 취업을 한 해야 세대죠. 되기도 네. 했었고 또 심지어 부모님들이 그 등록금, 네.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어땠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우리는 너무 어이없이 아꼈다. 이건 진짜 우픈 좀 해프닝들이 있었겠어요. 때는 1997년도 겨울이었습니다. 바로 비디오 플레이인가요? 머릿속에서? 1997년도 저랑 그때 당시에 같이 방을 쓰던 친구랑 둘이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진짜 100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그 친구 나름대로 모든 짐을 다 뒤집어 엎고 나도 뒤집어 엎고 분명히 100원짜리 하나는 나올 거다. 그때 당시에 정말 쌌던 라면 하나가 100원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라도 사 먹기 위해서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진짜 돈 10원 하나 없는 거야. 정말 탈탈탈 털었는데 돈 10원 하나 없는 거야. 근데 커플링을 발견한 거예요. 집어 던진 커플링. 그러니까 차여서 그 또 다른 친구가 술 먹다가 집어 던진 커플링. 술 먹어서 기억도 못하지. 커플링을 찾은 거야 우리가. 진짜 정말 그 새땡라면 500개를 먹을 수 있는 커플링을 찾은 거야. 진짜로. 그럼 그 친구는 그거를 모르지. 몰라요? 네.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찾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응. 찾았는데 차마 그거를 팔 수는 없겠더라고. 못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거? 건네줬죠. 줬어요? 그 친구한테 야 커플링 찾았다 이러면서 딱 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쿨하게 이거 뭔데 이거? 기억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뭐야 이거 팔아 그냥 팔아서 우리 뭐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팔았어요. 본인이 직접? 네, 그래서 그날 뭐 치킨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와 그렇게 또 먹고 나가게 어때? 이것도 좀 먹고. 커플 어디 갔냐?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정말 땡전 한 푼 없었던 그 아주 조그만 단칸 자취방에서 냉장고 밑에서 커플링이 그 살짝 한 줄기 빛으로 보이던 그 정말 실화리 같은 은색 커플링을 딱 발견했을 때 이렇게 빛나는 그때 그 희열 또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IMF의 나의 가장 큰 추억 중에 하나죠. 커플링이도 냉장고 들어. 냉장고. 예. 그때 그 당시에 빅 이슈들 쭉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그 빅 이슈 뒤로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좋다는 건 그냥 뭐 아무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뭐 경기는 우리가 마지막 영상에도 IMF였지만 지금도 뭐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현명하게 네. 뭐 잘 대처하고 이러면은 또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아낄 거예요. 멘트마저도 그러니까. 엔딩하라고 멘트마저 아끼지 마시고 알았어. 자 이제 시간 여행 다시 갑시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안고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TV로 떠나는 과거 여행 레트로 365 다음 주에 만나요.